요즘에 AI 많이 쓰시죠? AI 안 쓰는 사람 바보잖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기업들이 진짜 많이 쓰는 AI는 챗GPT가 아니에요.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피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게 2026년 4월이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AI 시장에서 오픈 AI, 챗GPT의 점유율이 50%였어요. 압도적 1위였죠. 엔트로픽은 거의 12%밖에 안 됐거든요. 거의 4배 차이였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엔트로픽이 40%예요. 오픈 AI는 27%로 떨어졌고요. 1년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샘 올트먼을 뭐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챗GPT가 월 활성화된 유저는 훨씬 많거든요. 유저 수로 보면 오픈 AI가 여전히 1등이에요. 근데 돈을 내는 기업 시장에서는 엔트로픽이 1등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 이게 우리가 사업하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엄청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 영상은요, 뭐 어떤 AI 회사를 편드는 뭐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뭐 엔트로픽 홍보 영상도 아니고 오픈 AI를 까는 영상도 아니에요. 저는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전부 다 결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를 빨고 까고 뭐 그런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후발주자가 어떻게 선두를 역전했지? 라는 거를 비즈니스적으로 분해해보고 분석해보는 영상이에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만나는 대표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뭐냐면 이미 강한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후발주자가 역전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까지 제가 드릴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를 해보면 내가 지금 1등이랑 싸워서 싸워먹을 수 있는지 못 싸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먼저 타임라인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건데, 자, 첫 번째는 2022년 11월입니다. 오픈 AI가 챗GPT를 출시를 해요. 세상이 뒤집어졌죠. 저도 막 그때 이 챗GPT 쓰면서 야 이거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막 2달 만에 월 유저가 1억 명을 찍고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때 엔트로픽은 뭐였냐면 회사를 만든 지 한 1년 조금 넘었고 제품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명이었죠, 무명. 사실 이때 저는 클로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 오픈 AI가 B2C로 막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챗GPT 플러스 유료 모델을 만들고 GPT-4를 만들고 앱스토어에다가 막 어플 내고,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인 일반 소비자 시장을 꽉 잡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때 엔트로픽은 뭘 했냐? 거의 반대로 왔어요. B2C 어플리케이션을 막 그렇게 밀거나 만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기업용 API만 엄청 크게 파고들었거든요. 뭐 긴 문서 처리, 안전성, 개발자 친화적 설계 뭐 이런 것들. 그게 지금 클로드의 코어크나 클로드 코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기능들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원하는 기능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돌아보면. 자, 그리고 2024년 오픈 AI가 점유율이 결국엔 챗GPT로 50%를 찍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트로픽이 12%의 점유율을 찍죠.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거봐, 우리가 하는 방향이 맞았잖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B2C 중심 전략이 완전히 먹힌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업들이 이제 막 AI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들 회사에. 근데 기업이 AI를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 문제예요. 데이터 안전성, 긴 문서를 처리했을 때 뭐 규제, 뭐 이런 것들, 개발 API 같은 것들이거든요. 소비자용 챗GPT랑은 살짝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2025년 후반으로 한번 와봅시다. 여기서부터 역전이 슬슬 시작돼요. 기업들이 야, 엔트로픽 거가 우리 요구에 더 잘 맞네, 이거를 이제 슬슬 느끼는 거예요. 클로드가 긴 문서 처리를 훨씬 잘하고요. API 키 받아서 쓰기도 훨씬 편하고 할루시네이션이 적고요. 막 아첨 이런 걸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기업용 SLA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품질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더 진지하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니라 B2C에만 너무 몰입돼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반응이 늦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2026년 4월 지금 엔트로픽이 40%, 오픈 AI가 27%로 1년 만에 역전이 완료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엔트로픽이 아직 오픈 AI를 이긴 게 아닙니다. 오픈 AI가 보지 않던 시장을 엔트로픽이 봤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링에서 싸운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다른 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구분인 거거든요. 오늘도 4가지 인사이트를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는 1등의 저주예요. 뭐냐, 큰 시장을 지키느라 새로운 시장을 놓친다라는 거거든요.
1등한테 생기는 저주가 있어요. 이게 1등의 저주라고 보통 많이들 부르는데 무슨 저주냐? 가장 큰 시장을 지키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뺏기거든요. 오픈 AI가 딱 이랬어요. 챗GPT가 지금 월 활성화 유저가 몇억 명이잖아요. 이 유저 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모든 자원이 B2C에 쏠리는 거예요. 웹 개선, 앱 개선, 광고 개선, 신기능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로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새로 떠오르는 작은 시장들이 안 보여요. 이번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이 그랬어요. 2023년, 2024년에는 되게 작은 시장이었거든요. 오픈 AI 경영진 입장에서는요. 그럼 일단은 이 사람들은 챗GPT에 유저 잡아놓고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용은 우리가 천천히 들어가자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합리적이죠. 1등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러는 사이에 엔트로피, 클로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제품에 올인을 한 거예요. 기업이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 요구에 맞춘 제품들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고 만들어 나갔던 거죠. 시장이 작을 때는 아무도 주목을 안 했는데 시장이 커지는 순간 엔트로픽이 이미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사업가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 1등이랑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1등은 그 시장에 모든 자원을 꽂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리소스 차이가 극복이 안 돼요. 근데 1등이 안 보는 시장 또는 덜 챙기는 시장은 리소스 차이가 없어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 자리인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드리는데 이 시장에 1등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런 질문이 오면 답은 단순해요. 1등을 보지 말고 1등이 안 보는 고객을 봐라. 그게 역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핵심인데 엔트로픽이랑 오픈 AI가 제품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둘 다 언어, LLM 모델이잖아요. 성능도 비슷해요. 어떤 건 사실 엔트로픽이 낫고 어떤 거는 챗GPT가 훨씬 좋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왜 오픈 AI가 아니라 엔트로픽으로 넘어갔냐면 같은 제품인데 다른 가치를 판매한 거예요. 뭐냐? 오픈 AI가 판 가치가 뭐예요? 뭐냐면 가장 똑똑한 AI, 가장 빠르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죠. 근데 기업들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기업들이 AI를 자기네들 회사에 도입할 때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얘가 사고 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고객 데이터 유출하면 막 쿠팡이나 기존에 막 여러 통신사에서 고객 데이터 유출하는 사건들 많았잖아요. 막 잘못된 정보로 고객한테 응대하면, CS하면, 막 저작권 문제가 터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똑똑한 거 똑똑하고 자시고 이거 신경도 안 써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엔트로픽이 판매한 가치가 뭐였냐면 가장 안전한 AI예요. 헌법적 AI 프레임워크, 안전성 연구, 이런 것들 먼저 한 거죠. 그래서 기업 데이터를 보호하고 할루시네이션은 최소하고 모르면 모른다 대답하고 이런 걸 앞세웠어요. 그래서 오픈 AI보다 우리 똑똑해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희 믿을 수 있습니다. 안전해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이 원하는 포인트였던 거예요. 같은 AI 모델인데 한쪽은 똑똑하다라는 것을 팔았고 한쪽은 신뢰를 팔았던 거예요. 소비자들은 똑똑함을 구매를 했고 기업들은 신뢰를 구매를 한 거예요. 같은 제품이더라도 이걸 누구한테 파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장,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 거죠. 여러분 사업도 똑같아요. 제가 하는 사업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이 경쟁자랑 똑같아도 누구한테 뭘 파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하면 완전히 그냥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카페를 열어도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랑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파는 카페랑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경쟁자가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고객이 달라요. 자, 세 번째 인사이트는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역전하는 4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시장 분할이에요. 자, 1등이 지배하는 그 큰 시장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엔트로픽은 AI 시장을 B2C AI 시장과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만 집중했죠. 기업에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장이 너무 크다 싶으면 어떤 고객층이냐, 어떤 용도냐, 어떤 규모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1등이 다 못 챙겨요. 그 못 챙기는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걸 챙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은 가치 재정의. 이게 뭐냐? 1등이 판매하고 있는 가치 말고 다른 가치를 판매하는 거예요. 엔트로픽은 똑똑한 AI 대신에 안전한 AI를 팔았잖아요. 같은 제품도 가치를 바꾸면 다른 고객이 와요. 1등이 놓친 가치가 뭔지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조건은 고객 재선택이에요. 이게 뭐냐?
1등이 주력하는 고객 말고 1등이 귀찮아하거나 놓친 고객을 타겟하세요. 엔트로픽은 B2C가 아니라 B2B, 기업 고객을 공략했잖아요. 오픈AI가 이 기업 고객들한테는 집중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업종에도요, 1등이 귀찮아서 안 받는 고객, 마진이 안 나온다고 빼놓는 고객들, 뭐 잘 안 챙기는 그런 고객들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진입 포인트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조건은 승부처를 집중해야 돼요. 1등이 넓게 펼칠 때 여러분들은 한 점에다가 싹 다 꽂아 넣어야 돼요. 오픈AI가 B2C, 엔터프라이즈, API, 앱스토어 다 하려고 할 때 엔트로픽은 그냥 기업용 하나에만 몰빵했잖아요. 이게 리소스가 적은 후발주자가 1등 공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넓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게 후발주자들의 최대 실수거든요. 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1등을 역전할 수 있어요. 하나만 맞으면 안 돼요. 이 네 가지를 다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면 1년 안에 50% 점유율이 27%로 반토막이 나는 오픈AI와 클로드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자, 이게 마지막인데 1인 사업자 버전으로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대부분 1인 사업자 분들이 시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분야 1등이 누구누구야.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여러분, 1등을 벤치마킹하면 영원히 2등이고 그냥 따라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1등은 그 시장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에요. 브랜드, 고객, 시스템, 자금, 모든 게 앞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서 서면은, 뒤에서 서가지고 똑같이 따라가면 그 격차는 영원히 좁혀지질 않아요. 엔트로픽이 챗GPT 따라가지고 B2C 따라갔으면 지금도 점유율 12%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12%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쓰던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챗GPT보다 뭐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도 쉽게 바꾸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 시장에 있는 1등이 뭘 안 하고 있지?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등이 안 챙기는 고객, 1등이 무시하는 용도, 1등이 놓친 가치,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컨설팅 했던 분들 중에 동네 세탁소에 새롭게 진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동네에서 이미 10년 넘게 되게 좀 오래 하고 계셨던 세탁소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뭘 했냐면은 자기는 프리미엄 옷 전문 세탁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의 세탁소는 일반 옷도 다 받으니까 프리미엄 옷 같은 경우는 막 처리가 까다롭고 막 CS가 빡세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틈을 파고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동네에서 프리미엄 세탁은 이 시장에서 1등이 됐고, 매출도 비싸게 받으니까 기존에 있던 그 10년짜리 세탁소보다 더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이게 엔트로픽이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규모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아요. 1등이 못 보는 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초반에 후발주자가 역전할 수 있는 4가지 조건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을 지금보다 더 작게 쪼갤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1등이 파는 가치 말고 내가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자, 세 번째 질문, 1등이 귀찮아하거나 놓친 고객층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네 번째 질문, 내가 한 점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1인 사업자들이 역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내 경쟁자와 1등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만 해서는 1등을 못 이깁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 다른 전략으로서 잘해야 1등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링이 아니라 다른 링을 만들어야 1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번에 엔트로픽이 오픈AI한테 한 거고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2등이 1등을 이기는 방법은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엔트로픽이 오픈AI를 이긴 게 아니라 엔트로픽이 만든 새 시장의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 계시든지, 강한 경쟁자가 있는 시장이든 1등이 따로 있는 시장이든 고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1등이 안 보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를 찾으면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예요. 1등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1등이랑 아예 그냥 다른 링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본인 업종에 있는 1등이 안 챙기고 있는 고객층이 어떤 고객층인지 한번 이거를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요. 제가 6, 7년 동안 사업하면서 지금 모아놨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고정 댓글에 무료 전자책과 무료 강의로 전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그냥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